30년의 세월, 청춘을 바쳐 일군 삶의 터전, 익숙해진 이웃과 자동차 번호판, 손수 가꾼 작은 정원까지 그 모든 것을 등지고 떠나는 결정은 과연 쉬웠을까요? 아니요. 쉽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어느 날 날아온 병원비 청구서 한 장을 보고 마음의 모든 미련이 접혔다고 합니다. 오늘 우리는 30년 넘게 살아온 미국을 떠나 고국, 대한민국의 한 실버타운에 새로운 둥지를 튼 우리 동포들의 이야기를 전해드리고자 합니다. 이것은 단순히 어디서 죽을까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남은 인생을 과연 어디서 사람답게 살 수 있을까에 대한 처절한 고민의 결과였습니다.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울림을 준다면 잠시 시간을 내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관심이 저희가 더 깊이 있는 이야기를 만드는 데 큰 힘이 됩니다. 이 채널을 통해 귀한 지혜와 위로를 얻으시는 모든 분들께 평안히 함께하기를 기원합니다. 제1장 마지막 결정타가 된 병원비 청구서 74세 박정혜 씨 부부는 1990년대 초 아메리칸 드림을 꿈꾸며 미국 땅을 밟은 이민 1세대입니다. 처음에는 세탁소에서, 나중에는 마트 계산원과 배송 일을 하며 누구보다 성실하게 하루하루를 살아왔습니다. 낯선 땅에서 땀 흘려 키운 자녀들은 모두 번듯하게 대학을 졸업해 미국 사회에 성공적으로 정착했습니다. 부부는 당연히 미국에서 은퇴 후의 삶을 보낼 계획이었습니다. 매달 두 사람 앞으로 $4,000의 사회보장연금이 나왔고 무엇보다 사랑하는 자녀들과 가까이 있었으니까요. 모든 것이 계획대로 흘러가는 듯했습니다. 문제는 예기치 않은 곳에서 터져나왔습니다. 바로 건강이었습니다. 어느 날 남편이 심장에 이상을 느껴 응급실에 실려갔습니다. 다행히 심각한 상황은 아니어서 몇 가지 검사만 받고 집으로 돌아왔지만 며칠 뒤 날아온 청구서는 부부의 눈을 의심하게 만들었습니다. 무려 $5,800, 한국 돈으로 700만 원이 훌쩍 넘는 금액이었습니다. 물론 유료보험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런저런 공제금과 본인 부담금을 제하고도 $2,000 이상을 당장 내야 했습니다. 그날 이후 박정혜 씨는 종이에 조용히 숫자를 적어 내려가기 시작했습니다. 앞으로 우리가 미국에 살면서 병원에 몇 번이나 더 갈 수 있을까? 해마다 오르는 월세는 또 어떻게 감당해야 할까? 수많은 질문과 계산 끝에 그녀는 마지막 한 줄을 적었습니다. 한국에선 이 돈이면 병원도 가고 사람도 만나며 살 수 있다. 그렇게 부부는 30년의 미국 생활을 정리하고 한국으로의 귀국을 결정했습니다. 더 이상 자식들에게 짐이 되기보다 우리 자신을 먼저 돌봐야겠다는 절박함이었습니다. 제2장 나는 이제 온전한 나로 살고 싶다. 이른의 조인숙 씨는 홀로였습니다. 남편과 이혼한 후 오직 딸 하나만 바라보며 미국에서의 이민 생활을 버텼습니다. 하지만 딸이 결혼해 자신의 가정을 꾸린 후부터 그녀의 집에는 깊은 정적이 찾아왔습니다. 늘 아이 중심으로 정신없이 돌아가던 삶이 멈추고 나서야 비로소 혼자라는 현실을 마주하게 된 것입니다. 텅 빈 집의 고요함은 때로 공포였고 뼛속까지 시린 외로움이었습니다. 미국 정부에서 받는 연금은 한 달에 $1,200. 여기에 아르바이트로 버는 약간의 소득을 더해도 치솟는 월세와 약값을 내고 나면 손에 쥐는 돈은 거의 없었습니다. 경제적 어려움보다 더 힘든 것은 사회적 고립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녀는 우연히 유튜브를 통해 한국 실버타운의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65세 이상이면 입주가 가능하고 자산 기준도 높지 않았습니다. 무엇보다 따뜻한 식사가 삼시세끼 제공되고 언제든 찾아갈 수 있는 병원이 가까이 있으며 비슷한 연배의 이웃들과 함께하는
다양한 프로그램이 운영되고 있었습니다. 미국에선 일주일에 사람 얼굴 한 번 보기도 힘들었는데 영상 속 그곳에서는 아침에 문만 열고 나가면 누군가가 안녕하세요 라며 따뜻한 인사를 건네주었습니다. 그녀는 마음을 정했습니다. 이젠 누구 엄마, 누구 할머니가 아니라 그냥 조인숙으로 살고 싶었어요. 그것은 더 이상 희생하는 삶이 아닌 온전한 자신을 위한 존엄한 삶을 되찾고 싶다는 용기 있는 선택이었습니다. 제3장. 이곳은 다시 사람 사는 곳이었습니다. 여든의 김동완 씨는 미국에서 나름대로 바쁘게 지내려 노력했습니다. 동포회관에서 자원봉사도 하고 노인 프로그램에도 참여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스쳐 지나가는 관계일 뿐 하루의 대부분은 아파트 안에서 홀로 TV를 보며 시간을 보내야 했습니다. 나이가 들면서 점점 걷는 것이 힘들어지고 병원 한 번 가는 것도 큰일이 되었습니다. 가까이 사는 친척도 없어 혹시라도 응급 상황이 생기면 어쩌나 하는 불안감에 밤잠을 설치기 일쑤였습니다. 그러던 중 한국에 사는 조카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삼촌, 딱 3개월만 한국에 와서 푹 쉬다 가세요. 조카는 돌아가신 부모님을 대신해 삼촌을 모시겠다며 경기도의 한 실버타운 체험 프로그램을 신청해 두었습니다. 김동완 씨는 처음엔 반신반의했습니다. 하지만 직접 겪어본 한국의 실버타운은 그의 남은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았습니다. 매일 3번, 영양사가 정성껏 차려주는 따뜻한 식사, 24시간 상주하며 건강을 돌봐주는 간호인력, 정기적인 건강검진, 그리고 무엇보다 비슷한 세월을 살아온 이웃들과 나누는 따뜻한 대화. 여긴 다시 사람 사는 곳이었어요. 내가 아직 쓸모있는 사람이구나, 내가 아직 누군가에게는 존중받는 어른이구나, 그런 기분이 들더라고요. 김동완 씨는 미국 집을 모두 정리하고 한국에 완전히 정착했습니다. 물론 모든 것이 완벽하진 않았지만 적어도 하루하루가 외롭지는 않다고 그는 미소 지으며 말합니다. 제4장. 왜 미국이 아닌 한국 실버타운인가?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한국 실버타운은 미국에서의 노후 생활과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첫째, 압도적인 비용 경쟁력입니다. 미국에서 평균 월세는 $1,500를 훌쩍 넘지만 한국의 월세형 실버타운은 보증금을 제외하면 월 70만 원에서 100만 원 전후로 생활이 가능합니다. 이 비용에는 식비와 기본적인 관리비가 포함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둘째, 비교할 수 없는 의료 접근성입니다. 미국에서는 높은 비용과 먼 거리 때문에 병원 문턱을 넘기 어렵습니다. 하지만 한국의 실버타운은 대부분 병원과 인접해 있거나 셔틀버스를 운행하며 무엇보다 전 국민 건강보험이 적용되어 의료비 부담이 획기적으로 줄어듭니다. 셋째, 고립을 막아주는 공동체 생활입니다. 미국에서는 은퇴 후 사회적 관계가 단절되기 쉽지만 한국 실버타운은 비슷한 연배의 이웃들과 자연스럽게 어울리며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 활발한 교류가 가능합니다. 이것은 노년기 정서 안정에 매우 중요한 요소입니다. 넷째, 든든한 안전망입니다. 대부분의 실버타운에는 24시간 응급 호출 시스템이 갖춰져 있어 위급 상황 발생 시 신속한 대응이 가능합니다. 이는 혼자 사는 노인에게 무엇보다 큰 심리적 안정감을 줍니다. 물론 한국의 실버타운을 선택하기 전에는 꼼꼼히 따져봐야 할 것들이 있습니다. 병원과의 실제 거리, 식사의 질과 영양관리, 보증금과 월 생활비를 모두 합한 실제 부담액, 그리고 나와 비슷한 연령대의 입주자 비율과 프로그램의 수준 등을 면밀히 살펴보아야 합니다. 마무리하며 우리는 단지 너무 외로웠던 거예요. 한동포 어르신의 이 한마디는 모든 것을 설명해줍니다. 돈보다, 넓은 아파트보다, 화려한 명함보다
그저 내 옆에 말벌이 되어줄 누군가가 있었으면 좋겠다고 느꼈던 것입니다. 30년의 미국 생활이 결코 헛된 시간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인생의 마지막 단계인 노년의 삶은 청장년기와는 전혀 다른 기준과 가치로 움직이게 합니다. 실버타운이라는 공간은 단순한 주거지가 아닙니다. 그곳은 누군가의 마지막 인생길을 조금은 덜 두렵고 조금은 덜 외롭게 만들어주는 사회적 안전망이자 따뜻한 공동체입니다. 그리고 많은 우리 동포들에게 그 공간은 미국이 아닌 바로 한국이어야만 했던 충분한 이유가 있었던 것입니다. 어쩌면 이것은 단순히 해외 동포들만의 이야기가 아닐지도 모릅니다. 우리 모두가 언젠가는 마주해야 할 노년의 삶, 그 마지막 장을 어디서, 어떻게, 누구와 함께 채워나갈 것인가에 대한 깊은 질문을 오늘 우리에게